사실은 지금 이낙연이 지금 미국에서 좀 약간 시동을 걸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서 그 이낙연이 강연회를 한다는 것은 네. 이거는 메시지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11월 12일에 시애틀에서 특별 강연을 하겠다. 네. 라고 지금 공개를 했는데 네. 한 달 후예요. 한 달 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달 후라는 타이밍이 네. 저게 뭘까? 저게 그 네. 이재명 이후 네. 그 김어준이 얘기한 이재명의 대안 그게 나다. 지금 그렇게 어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낙연이 11월 12일 앞으로 한 달 후에 네. 과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정치권에 다시 돌아올지 저 이제 한 달 이런- 후면은 네. 이제는 이재명의 상황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낙연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시기가 된 거죠. 왜냐면 지금 이낙연이 움츠려드는 게 이재명 세력이 심지어 그것까지 하더라고요. 이낙연 그 귀국 저지운동. 네, 너는 아예 한국 들어오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까지 지금 개딸들이 이낙연을 압박하고 있는데 네. 한 달 후면은 저 상황이 좀 역전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그 한 달 뒤에 네. 상황이 어떻게 역전될 것이냐를 놓고 이제 네. 지금부터 좀 자세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김의겸이 어제 오늘 지금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그쵸. 김의겸이 한동훈 장관과의 그쵸. 국회에서의 질의응답은 완전 똥볼처럼 보였는데 네. 어제 김어준 나와서 한 얘기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김현정 CBS 뉴스쇼에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그리고 지금 김의겸이 민주당의 대변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시킨 대변인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재명의 어떤 사전 교감 없이 네. 이재명 성남시장 이 발언이 나왔겠는가? 저는 사실 네. 처음에 이제 김의겸이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 질의할 때까지만 해도 네. 본인의 좀 관종기가 네. 발동을 해서 뭔가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김현정 뉴스쇼까지 나간 거 보고는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도가 이제 뭐냐 이거죠. 저는 네. 김의겸이 한동훈이 정적 제거를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발언이 자기가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김의겸의 정적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김의겸 같은 스타일의 대변인 출신이잖아요. 네. 대변인이 뭡니까? 대신 말을 하는 사람. 지금도 대변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민주당 대변인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인은 네. 대신 네. 말을 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김의겸의 머리에서 이게 나왔던 계획이 아니라 김의겸은 위에서의 뭔가 그런 미션에 따라서 본인이 김어준 방송, 뭐 김현정 방송 이런 데 나가서 메시지를 전파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지금 김의겸이 한 얘기는 네. 박원순. 네. 여긴 뭐 이미 가신 분이니까 가신 분. 얘기할 게 없어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 얘기는 네. 사실은 의도는- 거기에 네, 그쵸. 이재명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그쵸. 이메일 날짜를 보면 굉장히 애매해가지고 이게 그쵸. 누군지 파악하기 힘든데 그렇죠. 네. 굳이 이재명이라고 거론을 했고 그렇죠. 특정을 했고. 그걸 이재명한테 묻지도 않고 이재명이라고 떠들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이제 이재명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쵸. 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얘기까지 나왔어요. 정부의 그쵸. 뭐 일부를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그럼 누구를 어떻게 겨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재명까지는 그냥 넘어갔는데 네. 오늘 이해찬을 얘기하자. 이해찬 얘기가 네.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해찬 얘기를 하니까 네. 진행자인 김현정조차도 놀래갖고서 다시 한번 되묻는데 계속해서 김의겸이가 이해찬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작정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난 오늘 이해찬을 까겠다. 사실은 지난번에 그 동부가 거기 재단 압수수색할 때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압수수색할 때 이거는 이화영이 아니라 이해찬을 노린 거다. 왜냐하면 그 재단 사무실의 위층에 이해찬의 사무실이 있었다.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해찬 사무실도 털었다. 그런데 그걸 검찰이 해명을 한 게 뭐 스피커 때문에 뭐 오디오 때문에 했다. 100만 원 뭐짜리 뭐 네. 법인카드에서 오디오가 있는데 그 배달이 네. 이해찬 사무실로 갔네 어쩌나. 이해찬에서 해명한 건 자기가 그 이사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산 그런데 내용이다. 저는 그 이렇게. 해명 자체가 그냥 이거를 워우워 시키려는 의도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의심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김의겸의 발언을 보면서 네. 이 수사의 초점이 이재명을 넘어서 이해찬까지 가겠구나. 아니 김의겸이 네. 오늘 별걸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배석한 변호사라는 사람이 아마 그 네. 압수수색을 할 때 네.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압수수색 하니까 영장을 보자. 그래서 네. 수색영장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보니까 네. 암호화폐 얘기가 나왔다. 당연하죠. 저건 조선일보 보도에는 없었던 네. 내용이에요. 네. 사실은 검찰이나 네. 조선일보도 네. 그냥 오디오도 그냥 퉁치자. 네. 아직 우리는 이해찬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워워를 시켜줬는데 김의겸이 나가서 아니다. 이해찬이 암호화폐 의혹에 관련이 돼 있다. 그거를 지금 한동훈이 수사하려고 한다. 오히려 지금 김의겸은요 판을 벌리고 있어요.
일단 저 지금 얘기한 네. 코인은 우리가 얘기했던 네. APP427 네. 예, 4월 27일 날 벌어졌던 그 도보다리에서 만난 그날을 기리는 대부코인이다. 태국에 상장되어 있다. 우리가 설명드렸죠. 네. 그 네. 코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영장에 적시되어 있다. 이 얘기를 처음으로 김희겸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 이재명과 이해찬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사실 그냥 일개 성남시장에서 네. 경기도지사를 넘어서 대선 후보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이해찬이라는 배경을 뒤늦게 얻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맞아. 이해찬을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가 이화영이었단 이화영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저 시점이 딱 성남시장 벗어나고 경기도지사 선거 나갔을 때 그쵸. 그때 그 캠프에 이화영이 들어와요. 사실 그리고 이해찬이 나서. 백업을 안 해줬으면 예. 이재명은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로 계속해서 그냥 지역구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중앙으로 진출해서 대선 후보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이해찬이라는 상황이 뒤에서 백업을 해줬기 때문인데 지금 이재명을 넘어서 지금 이해찬까지 건든다. 그러면 이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엄청난 암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암투가 지금 뭐냐 이거죠. 난 지금 김의겸의 행동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김의겸이 그러면 예. 이해찬의 반대쪽은 누굴까요? 글쎄 아니 이낙연 정도 아니겠어요? 이낙연 원래는 이해찬과 경쟁 관계였던 것은 문재인이었죠. 문재인이었는데 그 문재인과 이낙연을 한 친분 라인으로 엮고 네. 이해찬과 이재명을 한쪽으로 엮으면 네. 민주당 내 경쟁 구도가 이해가 되죠. 이재명은 네. 이미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있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는 뭐가 옥중 경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옥중 얘기. 결제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재명 입장에서는 감옥이 두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자기가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감옥에 감으로써 탄압 오히려 탄압의 프레임으로 자기가 더 투사가 되겠다. 그런데 본인이 감옥에 가더라도 본인의 배경이 살아있으면 버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이 감옥 가는데 배경까지 없애버린다. 그러면 나가고. 이재명은 완전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좌파들의 전략은 이재명을 아예 포기하자. 아니 근데 그게 네. 문제가 네. 김의겸이 원래 출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대변인 됐어? 김의겸은 한겨레 한겨레. 기자 한겨레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대변인이었죠. 아 전형적인 문바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저의 이제 계속된 일종의 좀 약간 추론인데 이거 이제 코인과 연결시키면 네. 코인이 두 개의 흐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업비트와 업비트와 빗썸. 빗썸. 지금 빗썸 죽이잖아요. 빗썸이 죽으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업비트가 자유로워지고 있는데 반대로 이재명이 죽으면서 또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코인하고 연결을 했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그 한동훈 장관이 압수수색하는 그 아태재단 그 코인은 전체 업비트가 보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네,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에다가 그냥 나쁜 걸 다 그냥 몰아버리는 거지. 북한 관련된 코인의 의혹들을 그냥 이재명과 그 이해찬 그 아태재단으로 다 몰아버리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은 안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김의겸의 발언은 그냥 이재명, 이해찬 선에서 끝내. 요거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인데 네. 이재명을 바치는 거다 그냥 이거는. 그렇죠? 지금 포기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을 제물로 바치고 이재명 세력에서 뭔가 이거에 저항을 하면 니네 배경인 상황까지도 우리는 건들 수 있다. 그러니까 김의겸은 지금 네. 이재명을 대변해서 나온 게 아니라 네. 이재명과 이해찬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검찰에. 제가 처음부터 의심했던 건 이거거든요. 문재인 혹은 문재인 그 계열이 친문 계열이 엮여 있는 게 있다면 네. 그거 지켜주고 이재명으로 쳐내자, 이재명으로 합의 보자, 뭐 이런 그림 아닌가 그 의심을 하는 거예요. 딱 보면 김의겸도 문재인 의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이번에 김의겸이 얘기하는 거는 무언가 엄청난 의도가 있고 그 의도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금 이재명 하나에 지금 너무 몰두하면서 또 다른 세력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좀 저희가 좀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재명 작살난다고 문재인이나 임종석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2019년 3월 3일 네. 중앙일보 네.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네. 임종석 얘기를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암시를 하는데 네. 그 임종석이 러시아에서 피습됐다는 거 이것도 굉장한 사실은 의미가 있거든요. 만약에 피습을 당했다면 왜 당했을까? 그런데 이거 사실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청와대가 해명까지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은 김의겸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의겸은 오늘도 김현정 방송에 나가서 코인 관련해서 이재명과 이해찬으로 몰아버립니다. 오리지널 친문이냐 아니면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세력이냐. 임종석이 국회의원 못 나온 건 네. 이해찬 때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김의겸이가 얘기한 게 네. 정적 제거처럼 느껴지는 거죠. 임종석은 이재명만 가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럼요.
이재명 가는 거는 네. 뭐 친문과 이낙연까지 다 동시에 동의하는 거지만 네. 이해찬을 보내는 문제는 문재인도 사실은 그렇죠. 꼭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임종석 입장에서는 네. 이해찬이 네. 날아가야 돼. 김의겸은 그냥 임종석 맨이네 보니까. 그러니까요. 임종석이 저거 선글라스 끼고 저 생쇼한 거 가지고 네. 손학규가 까니까 김의겸이 네. 야. 공식 대응에 나섰어. 청와대 대변인인데 그러니까요. 과거의 기사에서 현재를 봅니다. 다 잊고 있었던 것 같았던 옛날 기사들 네. 사이에서 네. 진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의겸은 마치 네. 자기가 이걸 김을 빼서 네. 처음엔 우리도 약간 그런 생각도 아니, 했잖아요. 김을 빼는 거 처음에 그냥 차원에서 그저 관종기가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저는 이해찬 얘기가 나오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아 이거는 김의겸한테 분명한 의도가 있구나. 근데 이제 김의겸이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지금 김의겸의 폭로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이재명이에요. 그리고 이해찬 무슨 날벼락이에요. 이해찬은 갑자기 완전히 뭐 이 이제- 사건의 중심 이제 인물로 떠올라 조금 버렸어. 지나면요. 네. 이제 이해찬 상하이 출장 용 나옵니다. 아 상해 출장도 있어요? 네. 아 이해찬이 쌍방울과 연결된. 이제 거기까지 가면 이제 이해찬까지도 죽는 거예요. 이해찬 상하이 출장이요. 네.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아, 나와요? 그럼 제가 까죠. 저는 옛날에 그 대장동 취재할 때 네. 그 대장동의 배경에 그 대장동이 이재명이 먹는 과정에서 네. 그리고 또 이제 대장동과 별도로 또 쌍방울과 또 이재명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그 이해찬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화영이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화영은 이재명과 이해찬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화영이 구속되고 나서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해찬일 수 있는 거죠. 아, 이해찬은 자기 상황이야.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는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누가 감히 내 이름을 거론해 이러고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김의겸이 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해찬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취재한 거 제보받은 게 있는데 저도 이해찬까지는 거론하기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김의겸이 한 거야. 나는 이해찬 하면 맨날 그 부동산 얘기. 네, 그러니까요. 전이면에 산 그 집 얘기. 사람들이 이해찬이 왜 상황이라고 불리는지 알아야 돼요. 이해찬은요, 문재인도 문실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네. 의도적으로 문재인 그렇게. 대통령을 문실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는 실장이야. 나 그때 총리였고. 그러니까요. 딱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은 문재인의 입장에서 이해찬도 굉장히 경계가 되는 인물이죠. 어. 네.